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권지환 간호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non transfemoral access for TAVI에 대한 저희 병원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TAVI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2020년 미국, 그다음 2021년 유럽의 가이드라인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나라도 2022년 5월 1일부터 일부이지만 하이리스크 환자인 STS 스코어 8% 이상 수술 불가능군, 그리고 만 80세 이상의 환자군에 대해서 환자 부담률이 5%만 지불하는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시술 비용 때문에 시술을 받지 못했던 시비어 에이스 환자분들은 타비가 급여화가 되면서 타비 시술에 대해서 요구도가 더욱더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지금 한 185% 이상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인터미디에이트,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로우 리스크 환자군까지 FDA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타비 시술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비 시술을 시행하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세스를 어디를 선정하느냐인데 95% 이상이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피모랄 어세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다른 부위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타비 시술을 하는 환자분들이 25%가 심각한 말초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시술 후 합병증이나 1년 후의 임상 결과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타비 시술을 할 때에는 그 델리버리 카테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 직경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에버루트 R일 경우에는 최소 5.0, 그 다음에 사페인의 경우에는 5.5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비 시행에 앞서서 CT를 찍어보고 일리오피모럴 아테리의 아나토미를 확인을 합니다. 너무 토처시티하지는 않은지, 앵글레사이너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아세로스콜틱 디스가 있지는 않은지, 루멘 다이아터가 적당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트랜스피모럴 타비를 진행을 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지컬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타비를 시행하는데 어터러티브 어세스는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비 초창기에는 여러 어세스들 중에서 트랜스 아울틱이나 트랜스 에이피카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는 이제 전신마취하에 시행이 돼야 되고 트랜스 에이피카 같은 경우에는 모탈리티나 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감에 따라서 트랜스 에피칼이나 아울틱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고 트랜스 엑실러리나 캐로티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얼터너티브 어세스 중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퍼킨터니어스 트랜스 엑실러리 어세스를 시행한 타비입니다. 75세 남자 환자이고 니아 클래스 4로 디스니아 카디아제니 샥으로 이하를 통해 입원하였습니다. 환자 에코상 이젝션 프레션 36.1, 그 다음에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52, V맥스는 4.6, 밸브 에어레는 0.9로 하이 시비어 AS를 진단받았습니다. 환자분 타비하게 앞서서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보스 일리오피모랄에 시비어 카시피케이션이 관찰이 되어서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하였고 라이트 CIA 토탈 오클루전, 그 다음에 레프트 CIA 시비어 카시파이드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통합 진료를 진행을 했고 STS 스코어가 9.6으로 환자 하이리스크 환자군으로 타비 시술을 결정했지만 트랜스피머럴 어세스가 이제 어렵다는 점으로 다른 접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엑셀러리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한 결과 엑셀러리 아테리, 그 다음에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그 다음에 아울타가 6.0 이상으로 직경이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이상 소견이 없어서 저희 시술팀은 트랜스 엑셀러리로 시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엑실러리 아테리의 특징은 브라키얼 아테리와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직경이 6.0 이상이고 엑실러리 아테리 안테리얼 쪽으로는 브라키얼 프로세스가 지나가지 않아 시술하기에는 안전한 어세스입니다. 트랜스 악실러리로 이제 어세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이트 라디알은 피그테일 카테타를 인서션하고 레프트 라디알을 통해 028 와이어를 레프트 피모랄로 이스터널리제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을 할 때 블리딩을 감소하기 위하여 벌룬 백업을 시행을 하였는데 벌룬은 디센딩 아우트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어세스는 서브클라비안 안지오그램과 오버레이를 통하여 펑처를 시행하였고 프리클로징을 시행하였습니다. 엑실러리 아테리는 피머럴 아테리처럼 매뉴얼 컴프레션이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을 해서 커버드 스텐을 준비하였습니다. 룸 컨디션입니다. 환자의 머리고 왼쪽 팔을 든 상태에서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라디알에 피그테일을 집어넣고 레프트 라디알에 018 와이어를 스네어를 통해서 레프트 피뮤랄 쪽으로 리스탈리제이션을 시행하는 영상입니다. 서브클라비안 엔지오를 오버레이를 통해서 펑처를 시행하였고 프리콜징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스를 인게이지 하기 위해서 디센딩에 있는 벌룬을 서브클라비안까지 이제 끌고 올라와서 벌루닝을 시행을 하였고 그 시스가 다 들어가고 났을 때에는 이제 디플릿 하면서 벌룬을 디센딩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그 칼슘이 많아서 저희가 프리벌룬을 시행을 했는데 프리벌룬상 이제 AV 블락이 생겨서 사파리를 워낙에 와이어 패싱 했던 거를 RV 패싱으로 변경을 했고 시스를 리무브하고 인라인 시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벌루닝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벌루닝 시행을 하는 거는 블리딩을 감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엘브에 들어가 있는 사파리 와이어를 앵커시키는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인라인 시스는 그 인라인 시스가 워낙에 플렉서블이 한 방향으로만 되기 때문에 워낙에 피뮤랄로 접근할 때에는 포트가 3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는 엑실러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트 방향이 12시 방향으로 진입하게 하였습니다.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기 전, 프리캡처를 한 번에 프리캡처 이후에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했고 하단이 한 3mm 정도로 적당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카테타를 이제 리무브하는 과정에서도 벌룬을 시행해서 블리딩이 최소화하게 하였고 포스트로 클로저는 프로글라이드랑 페모시를 사용하여 클로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라바세이션이 생겨서 준비했던 커버드 스텐트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발론 타퍼네이드를 한 5분 정도 시행해서 잘 지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저희 병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트랜스 캐로티드 어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입니다. 니아클라스 2고 올드 CVA랑 하이퍼텐전 CKD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에코상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48.6, V맥스는 4.4, 밸브 에어는 0.9로 12월 에이스를 진단받았습니다. 환자 CT상 보면은 어센딩 아orta에 카시파이드 디퓨즈한 아세로마가 이제 관찰이 되었고 디센딩도 그 프리어블하고 이제 무버블한 그런 플락들이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CI 쪽은 시비어 카시피케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분 그 PAG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바로 블루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료를 시행했습니다. STS 4.8로 워낙에는 수술 중이형군이었지만 환자분이 어센딩 아웃에 석회화 소견이 있어서 엠볼리 이벤트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서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결과 이제 그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타비를 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세스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CT를 다시 재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브클라비안 아테리를 확인한 결과 토탈 오클루전이 확인이 되었고 두 번째는 캐로티드는 9.1로 직경이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해서 캐로티드로 시술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룸 컨디션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워낙에는 캐스룸에서 보통 타비를 더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캐로티드로 진행을 했던 거라 하이브리 방에서 지금 시행을 했고 CS에서 오른쪽 그 캐로티드를 컷다운을 시행을 했고 왼쪽 편에서 환자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며 그 순환기 내과의 시술일들은 환자의 오른쪽, 머리의 오른쪽에서 시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는 다리 쪽에 있었고 환자는 스트로크나 내 혈류의 산소 포화도를 계속적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제너럴 걸지 않고 그냥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스파인만 그냥 너브블락하고 그 다음에 그 리도카인으로 부분 마취한 상태에서 시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컷다운을 하고 시스 그 인라인 시스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포트 방향이 12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가 임플란테이션 되는 과정에서 워낙에는 피머럴로 접근을 할 때에는 디센딩에서 그 시스 자체가 디센딩에서 이제 어센딩까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게 힘을 잘 잡아주는데 이때에는 이제 캐로티드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고 캐로티드에 이제 살이 이제 낭창낭창하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이게 힘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릴리즈 할 때 계속 밸브가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위치를 그래도 제대로 잘 잡아서 지금 릴리즈를 다 시행됐고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시행해서 한 7mm 정도 하단이 7mm 정도 이제 되도록 해서 이제 밸브를 넣은 영상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캐로티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엔지오그램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은 특별히 스트로크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없고 잘 퇴원을 하셨고요. 캐로티드가 워낙에는 이제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컷다운하고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시술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라디에이션이나 아니면 플로로스코피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짧고 그 다음에 피모랄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환자의 엠블레이션이 더 빨라서 그 입원 기간이 짧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스트로크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그런 스트로크 위험 때문에 이제 여러 병원에서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첫 케이스지만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좀 자신감을 교수님들이 가졌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좀 잘 진행돼서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타비가 이제 점점 널리 보급되는 치료법에 됨에 따라서 최적의 접근 장소에 대한 탐색이 증가할 것입니다. 각 SS는 이제 고유한 장점과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어세스를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지현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패널 선생님이나 그 청중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해주시죠. 저는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카로티드로 접근하게 되면 스트로크가 가장 문제일 텐데 그리고 이 환자가 CT도 보면 굉장히 프레자일한 플락이 아울타에 다 있고 그 다음에 10년 전쯤인가 뭐 올드 CVA 히스토리도 있고 막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초반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에는 엠볼릭 프로텍션을 하고 그 프로시저를 하는 걸로 플랜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텍션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그 환자가 컷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바이탈이 너무 많이 흔들렸었어 갖고 교수님이 빨리 이제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프로텍트를 생각을 맨 처음엔 하셨는데 프로텍트를 하려면 어차피 피모랄로 어세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기구가 들어가면서 엠볼릭 위험성도 높아지니까 그냥 빨리 단순하게 빨리 끝내는 게 이 환자에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텍션 없이 그냥 시술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환자분도 어, 수술을 워낙에 교수님께서 수술을 더 많이 권유를 하셨었어요. 워낙에 이제 수술 중이형군이고, 그러니까 수술을 더 하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센딩에 그런 칼시파이드 리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센딩까지 다 리페어를 해야 되는 대수술로 이어지니까 환자분도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자기는 타비를 꼭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어차피 그 오퍼레이터 디시전이니까 뭐 그걸 뭐 어떻게 블레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엠벌리 프로텍션을 시행하고 카로티드 답의를 했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러면 특별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세 번째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